하루 부모님의 집이 공개됐다는 말에 많은 분들은 처음엔 당연히 집의 규모나 분위기를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진짜 놀라운 건 집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리고 그 안에 한 가족이 견뎌온 시간이 너무 진하게 남아있어서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루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가족 이야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모님의 집과 부모님의 삶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목만 보면 부모님의 직업이 충격적이다라는 말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여다보면 그 충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화려한 직업이나 특별한 배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직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삶, 말없이 버텨온 노동,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견뎌낸 시간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하루 부모님의 집은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오래된 주택가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화려한 신축 아파트도 아니고 세련되게 꾸며진 고급 주택도 아닙니다. 좁은 골목, 오래된 집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동네의 공기, 그리고 누군가의 삶이 오래 묻어있는 공간.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떼기 어려운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며진 공간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온 흔적이 쌓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거실의 낡은 가구, 오래된 가족 사진, 불필요한 장식 없이 꼭 필요한 것들만 놓인 방.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피아노까지. 하나하나가 대단한 물건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지나간 시간과 가족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초라하다기보다 오히려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더 진짜 같고 꾸미지 않아서 더 마음에 남는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방송에서 누군가의 집이 공개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얼마나 잘 살까, 어떤 인테리어일까,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하루의 집 이야기는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의 과시가 아니라 삶의 흔적입니다. 집이 말해주는 것은 성공한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지나 지금의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한 조용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중심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루의 어머니는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사의 직원, 어떤 가게의 사장, 어떤 전문직이라는 식으로 한마디로 정리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삶은 하나의 직업으로 부르기 어려울 만큼 여러 노동이 겹쳐진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주방 일을 도왔습니다.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쉬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또 다른 일터로 향했습니다. 공장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며 몸을 움직였고 자투리 시간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이라도 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부지런했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부지런함을 넘어선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직업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어쩌면 가장 정확한 답은 아들을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질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하루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계속 이어붙인 노동.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다음 일을 생각해야 했던 시간.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들의 미래였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여기서 많은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너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힘든 티를 내지 않고 밖에서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가족을 챙기는 사람들.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고 누구도 크게 기록해주지 않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더 마음 아픈 부분은 어머니가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었을 텐데도
어머니는 쉽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멈추면 생활도 멈춘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는 괜찮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안에는 정말 괜찮다는 뜻만 있었을까요? 어쩌면 내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버티면 된다. 너는 내 길을 가면 된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대목에서 하루의 노래가 왜 그렇게 다르게 들리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목소리에는 기술만 담기지 않습니다. 발성, 음정, 박자도 중요하지만 노래를 오래 듣다 보면 결국 사람의 살아온 시간이 들립니다. 하루의 노래가 조용하게 감정을 눌러 담고 쉽게 폭발하지 않으면서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아도 이미 그 안에 많은 시간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직업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직업 이전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보다 먼저 드러나는 것은 부재입니다. 이혼 이후 연락이 끊겼고 하루의 삶 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가족 안에 없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마음속에 설명되지 않는 빈자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했던 보호, 당연했던 질문, 당연했던 아버지의 존재가 하루에게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공백으로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공백은 사람을 빨리 성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로움도 깊어집니다. 남들보다 빨리 책임을 배워야 하고 감정을 쉽게 말하지 않는 법을 익히게 되며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속에 있는 슬픔조차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 단순히 불쌍하다는 감정보다 더 복잡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한 사람의 결핍을 소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결핍을 안고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빈자리, 어머니의 노동, 오래된 집의 공기, 그리고 조용히 버텨낸 시간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며 지금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하루의 곁을 지킨 사람들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이 부분도 참 마음에 남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너진 자리를 누군가가 다시 채우고 끊어진 끈을 누군가가 다시 묶어주며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하루에게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다시 세워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이어지는 조용한 생활, 화려하지 않은 밥상, 말수는 많지 않아도 느껴지는 돌봄, 그리고 손주를 바라보는 눈빛. 이런 장면들은 큰 사건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특히 첫 우승의 순간에 외할아버지가 조용히 눈물을 보였다는 장면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기쁨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그동안 잘 버텼구나, 이제 조금은 알아봐주는구나 하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무대 위의 결과만 봅니다. 순위, 점수, 우승, 인기, 조회수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뒤에는 언제나 시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의 목소리를 갖기까지, 지금의 표정을 갖기까지, 지금의 단단함을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들을 지나왔는지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성공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견뎌온 시간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노래를 다시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잘 부른다고 느꼈던 목소리도 그 사람의 삶을 알고 나면 전혀 다르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 소절의 떨림, 한 번의 숨,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붙잡는 방식까지도 모두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루의 목소리 안에는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쉽게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의 가족사를 함부로 단정하거나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공개됐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은 분명합니다. 부모님 직업이 뭐였길래 충격적이냐라는 호기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이라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노동과 희생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머니의 삶은 어떤 직함보다 무거웠고 아버지의 빈자리는 어떤 설명보다 조용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충격은 화려한 반전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뜻밖의 부자였다거나 유명한 직업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너무 현실적인 삶이었습니다. 오래된 집, 쉬지 못한 어머니, 말없이 비어있던 아버지의 자리, 그리고 다시 가족이 되어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루라는 사람의 목소리 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루의 무대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들을 때도 단순히 잘한다 못한다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시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깊다는 것은 단지 낮은 음역 때문만은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이 깊을 때 그 목소리도 함께 깊어집니다. 하루 부모님의 집 공개는 겉으로 보기에는 한 연예인의 가족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부모 세대의 삶, 조용히 희생해온 어머니들의 시간, 그리고 결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한 사람의 성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해도 끝에 가서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오래 남는 여운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이런 가족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부모님의 집과 어머니의 삶, 그리고 아버지의 빈자리까지 알고 나니 그의 노래가 조금 다르게 들리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